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자산 순위 14위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빅뱅크들의 지원이 나오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고요. 나머지 주요 은행주들도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연준보다 먼저 금리 결정을 한 ECB,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자신을 보여주면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간밤에 중요한 지표와 국내 증시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주간 단위 데이터죠.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실업 수당이 낮았다라는 것은 지금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는 차트를 보시면 왜 지금 미국의 고용이 왜 이렇게 좋을까에 대한 그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의 노동력과 고용과 구인, 즉 이 갭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갭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즉 민간에서의 고용을 하고자 하는 그 수보다 더 낮은 노동력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때 단행이 되었었던 이민자 제한법, 이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수급이 되지 않았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 또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 은퇴자들이 많았고, 파이어족, 즉 자산이나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서 빨리 조기 은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퇴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합친 수가 2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80만 명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간극, 즉 250만 명 정도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즉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매주마다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제 동시에 나왔던 지표 하나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당시의 레벨까지 내려오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시장은 이렇게 핫한데 제조업 지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고용이 잘 되고 있는 분야는 리오프닝, 즉 서비스업과 관련된 분야에 고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신규 유입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의 악화에서도 보듯 지금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침체까지 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서 연준의 파월 의장도 이런 의회 지원이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업률이 상승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용시장이 불어줘야 됐겠지만 지금은 고용시장과는 상관없이 물가가 내려올 수 있고 전체적인 제조업이라든지 경기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액션도 25bp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1년에 최근에 CS라든지 SVB, 더불어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이어지는 금융 시스템 문제까지 감안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50bp는 아니더라도 25bp 금리 인상이나 QT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정도가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었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금리 인상에는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이지 않습니까? 센티멘트.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CNN에서 집계하는 탐욕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극도로 환호하는 시장, 탐욕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극도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지금은 환호하기보다는 이렇게 공포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쯤부터는 파월의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공포 심리가 더 많았었는데요. 이때 급락한 부분은 최근에 글로벌 금융사들의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욕과 공포 지수 중에 이 푸콜 레이쇼라는 차트를 같이 그려왔어요.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변곡점하고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탐욕과 공포 지수에서 공포 지수가 이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가정, 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품앗이 구제 금융, 민간의 QE가 제공이 되면서 극단의 공포심은 제거가 된 상태이고 다음 주에 금리 인상도 지난주에 있었던 50bp가 아니라 25bp로 내려온 상황이라면 이제 이 풋콜 레이쇼, 풋은 뭐냐면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콜은 상승에 베팅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라인이 이전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탐욕 공포지수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 즉 푸콜 레이쇼가 이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1,300원 초반대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던 우리나라 원화가 위로 튀지 않을까,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1,3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고 더불어서 이 매수로 인해서 원화가 더 안정을 찾는다면 글로벌 증시에도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표, 우리나라의 원화가 사실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안정을 찾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장 안 좋은 구간, 즉 심리가 아주 안 좋은 구간을 그래도 우리나라 원화가 잘 버티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는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재료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방향성 없이 매수와 매도가 좀 엇갈린 방향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매수 쪽으로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업종,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요. 여기에 빨간 선은 코스피이고요. 여기에 약간 각진 차트가 뭐냐면 우리 지금 거래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종들이 평균보다 PBR, 즉 밸류에이션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 업종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 솟아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업종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물론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업종은 상당히 비싸져 있긴 하지만 근데 주도주가 있는 시장은 잘 부러지지 않는다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주도주가 살아있고 더불어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가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외국인은 평균보다 싼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이 내려가면서 즉 주가 상승에는 업종 순환매가 동반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2,300 중반이지만 여전히 금융 2기 레벨의 시장 밸류를 갖고 있고 주도주가 살아있고 원화가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상대적으로 싼 업종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 중에 조금 지금 시장에서 더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운송업종,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이라든지 운송업종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화장품과 의류,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300조 원 투자를 통해서 중소형주 쪽에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거래에서 가격에서 거래된다면 또 그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필수 소비재와 유통, 대부분 내수, 리오프닝,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도주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업종 순환매가 된다면 말씀드린 업종이
조금은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엄청 어지러웠던 이벤트들이 조금은 정리가 돼가고 있고 지금 탐욕지수보다는 공포지수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면 지금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업종 순환매에 대한 기대도 가져보자 이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최악의 심리는 잘 버텨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